제가 블로그에 그때 며칠 전에 올렸던 글인데요. 일단 모아타운 가기 전에 재개발 물건을 사서 그래도 계속 수익을 내다가 마지막에 또 재개발 물건을 초기 단계 거에 또 물건 성격이 좀 환경성이 낮은 걸 많이 사가지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14년도에 이제 장이 시작되고 있을 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뭐 상급지를 가가지고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시기에 제 지인은 그때 그 대구에서 올라왔던 저도 학교 대구에 있었는데 왔는데 한 명은 마포 쪽에 실거주를 사고 한 명은 그 한남 뉴타운 샀어요. 근데 얘기 안 하고 있다 나중에 정해보니까 이 시기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통화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장이 딱 시작되면 가장 빨리 가 있고 가장 상급지이고 요걸 고르면 좋은데 그 조건에 그럼 한남 뉴타운이 부합했냐? 그렇진 않죠. 이제 가장 빨리 가 있냐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그 안에서 뭐 3구역 같은 거 골랐으면 그나마 지금은 뭐 지금 2주 단계까지 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뭐 우리가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이게 다시 온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하락이 와가지고 하락이 지속이 됐을 때 이게 오잖아요. 지속이 되어 오는 거예요. 큰 하락이 온다고 오는 게 아니라 지속이 돼서 더 이상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재개발 누가 사냐 그리고 이때는 이미 이때는 사신 분들이 한 5년 이상 물려있고 7, 8년 물려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정도까지 이제 거의 희망이 없을 때 이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기회가 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오면 내가 뭔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내가 재개발로서 큰 돈을 벌어야지 하겠다라고 하면 입지를 좀 골라야 돼요. 입지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계랑 입지 중에 꼭 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왔는데 내가 단계랑 입지랑 돈은 한정적이야. 돈이 무한하면 둘 다 만족하는 걸 사면 되겠죠. 근데 난 돈이 너무 단계가 많이 간 곳을 살려고 하니까 입지도 좋다 보니까 이 시기에조차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단계, 속도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속도가 빠른 좀 더 낮은 급지를 갈 거냐 아니면 상급지를 속도가 느리더라도 상급지를 갈 거냐에 대한 선택은 이 시기라면 아주 장기적으로 하락이 누적된 시기라고 하면 저는 상급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 트리마제랑 그 성수 지역에 대한 시세 비교를 했었잖아요. 영리도 그렇고 뭐 마포 쪽도 그렇게 입지가 뭐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급지가 주는 시세 변화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아무리 더디게 되더라도 주변 시세가 오르는 폭이 너무 크니까 계속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수가 과거에 비해서 10몇 년 동안 진행된 게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도 재산적으로는 뭐 여느 마포의 아파트 상고에 비해서는 크게 홀리지 않는다거나 더 수익이 낮다거나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입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진행되고 나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추세적 상승을 탔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뭐 너무 좋은 데는 좀 올라 있으니까 급지를 좀 낮추거나 아니면 이 시기에 좀 지난장에서 멈췄다가 새롭게 가는데 속도가 거의 거의 관처 이후에 이제 철거까지 갈 수도 있고 이주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좀 위치가 빠진다 하더라도 빨리 신축으로 바뀌니까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편한 거죠. 이런데 중급지나 이런데 고른다라고 하면 결국은 속도가 좀 느린 데를 이제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그때 가서 접근을 한다라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이 이런 큰 하락이 올 때까지 마무리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유행하던 게 안전마진을 보고 뭐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조합원분으로 사면 뭐 6억인데 옆에 신축 시세는 8억이니까 나는 뭐 2억 싸게 샀다. 뭐 이런 그 표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재건축은 사실 뭐 그게 맞는데 왜냐면 재건축은 그 사이에 사업이 거의 진행됐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둔촌주공까지도 지금 다 됐잖아요. 이제 될 거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안 그래요. 재개발은 그 사이에 진행된 것보다 안 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자금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꽉 채워가지고 뭐 최상급지도 아니고 적당한 곳인데 느린 것보다도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속도를 택해가지고 얘가 완성되고 나서 내가 뭐 전세금을 받는다든지 판다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그 입지가 최상급지가 아닌데 중급지가 이렇게 가다가 꺾인다 이렇게 가다가 꺾였는데 뭐 지금 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돼 있다 관처 나기 직전이고 뭐 좀 애매하다 그러면 많이 흔들려 생각보다 흔들리는 폭이 크고 그래서 아예 뭐 진짜 좀 무리해서라도 상급지 올라타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좀 늦었다 싶더라도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나눠놓는 이유는 다 나눠놨지만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요 문자만 보고 이해를 하기보다 좀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너무나 이제 오르는 시기잖아요. 급등하는 시기. 이 시기에 가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속도를 보고 파느냐 보유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상승을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사업 진행이 더뎌. 그러면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그런데 이제 거의 사업이 거의 착공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승부를 띄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한 몇 년 후에 입주 물량을 봐가면서 이걸 가능할 거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그래도 지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현금 흐름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지금 만약에 멸실되어 있는데 가만히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물건을 담보로 대출이나 이런 것도 다 불가능하고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묶여 있게 돼요. 개발 사업의 특징이. 그리고 나서 빨리 완성이 되면 돈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근데 그 작업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돈이 묶인 상태로. 이게 그 사실상 초기에 어떤 뭐 우리가 갭을 좀 적게 주고 사는 거 있잖아요. 전세가율이 그래도 그 이 사업 구역 자체가 좀 초기라고 하면 임대료가 그래도 그 안에 뭐 적당히 신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갭이 좀 줄어든 상태에서 내가 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좀 말미에 가면 뭐 임대 맞추기도 좀 애매하고 이주는 했어. 2주까지는 했는데 착공은 안 하고 철거도 아직 뭐 하나 많아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임대료가 그래도 초도에는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뭐 몇 억씩 받았는데 이주가 시작되고 나서 이주비를 받았더니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하면 이주비도 적게 나오잖아요. 비중이 줄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그 임대료조차도 내가 더 토해내서 임차인까지 내보냈어. 돈을 다 더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사업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타격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그 타격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그러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만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급등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뭐 돈 놓고 돈 먹기라 사기만 하면 계속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리스크 관리한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성자 수준이고 뭐라 해야 되죠? 도를 닦으신 분의 수준인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이때도 계속 수익을 어떻게든 더 낼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뭐냐면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내겠냐의 관점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빨리 팔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아래쪽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해가지고 나 이걸 또 새롭게 사가지고 사업이 더딘데 가가지고 이거 뒤늦게 사가지고 이걸 또 다음에 사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들고 있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그 가격 밸런스의 무너짐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왜냐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다 보니까 짧은 순간에도 수익이 나잖아요. 짧은 순간에도. 그럼 그 수익만 취하고 빠져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들고 있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요 2개 정도만 보시면 되죠. 위에 거 2개 정도만 보시면 되죠. 뭐 다른 분들 이제 수업을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이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1, 2 정도만 하신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뭔가 자산도 많이 늘어나셨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금 걱정도 없으시고 이런데 이 밑에 거를 하다가 저처럼 물려가지고 그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밑에 아래쪽은 뭐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탈출을 목표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수익 실현하는 걸 목표로 내가 지금 이걸 굳이 안 해도 될 상황이면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겠다 싶으면 이 관점으로 상승기에는 이걸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자기 시드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수익률은 월등하게 좋아지는 건 맞죠. 근데 그만큼 계속 뭐 언제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내가 물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덤벼야 되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요 위에 2개랑 아래쪽 4개는 요 아래쪽은 좀 내용이 뭐 결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고 위에는 실수요자 관점이고 아래쪽은 좀 투자자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이제 하락은 좀 했는데 이게 반등할지 안 할지 좀 상황이 애매하다. 왜 애매하냐면 P가 아직도 높잖아요. P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더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예 기축보다 더 팔리기 힘들고 더 환급성이 낮아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업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업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락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사업이 아예 멈춰버리기 때문에 멈추게 되면 기회비용 날려 내 거 팔 수도 없어. 뭐 아무튼 관심이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예시가 되냐면 내 물건이 아까 7년 8년 물렸다가 10년 물렸다가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 파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예 뭐 하지 말아야 되냐? 꼭 이제 저는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거주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신축을 목표로 하는데 분양권도 가능성이 없고 또 자금도 꽤 되고 이러면 입주권 상태지만 굉장히 사업이 진행이 많이 돼. 뭐 일반 분양까지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재개발 구역을 골라가지고 이제 고르면 그래도 몇 년 안에는 지어질 거 아니에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가 하락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추가 하락이 오면 그래도 전세가는 지금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초두에 제가 추세적 하락기를 말씀을 드릴 때 추세적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세가가 계속 차오른다 그랬잖아요. 매가는 이제 보합 상태가 내려오고 전세가는 우상향을 하니까 그러면 몇 년 후에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입주할 때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거 더 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몇 년 후에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 물건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을 가지고 전세금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굉장히 어떤 이제 하락기는 지나가는 시점에 돈이 생길 거거든요. 그때 다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내가 이 물건 가지고 손해 본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오르고 기회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되시는데 지금 뭔가 신축을 꼭 욕심을 내는데 제 돈 다 주고 사기는 좀 그러기엔 좀 아깝고 이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재개발 물건 중에 골라야 되는데 재개발 물건 중에 고르려고 하면 사업장도 별로 없어요. 그 정도 사업이 많이 진행돼 있고 그 다음에 단계가 많이 가 있는 곳. 그러면 재건축까지 같이 봐야 되겠죠. 이 시기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개가 같이 봐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제 뭐 하락이라든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줄이려면 P가 많이 안 붙은 걸 사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P가 많이 안 붙은 거.
P가 많이 안 붙은 걸 사야 되는데 P가 제일 많이 안 붙은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 정비 사업지 중에서 우리 수도권으로 따지자면 초기 사업 중에서 인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거기는 진짜 뭐 오히려 지금 금액이 뭐 전세가보다 낮게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P는 많이 안 붙어야 되는데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지금 당장 분양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가 뭔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죠. 이게 사업이 될 것만 같으면 왜 될 것 같냐면 이 지금 개발 가치가 없는 물건에 이 개발 가치가 없는 물건이랑 개발이 됐을 때 종무 자산인 그 일반 분양돼서 나오는 신축 아파트랑 그 가격이 되게 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사업성이 나와주지만 그게 같은 수도권이라도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그게 안 나올 정도로 아직까지 열악하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그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내가 P가 안 붙은 거 막 살래라고 하면 그 손해는 덜 볼 수 있겠죠. 손해는 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래 걸린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변수가 없고 그냥 어떤 시장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인천 거 사가지고 나중에 좀 좋아지겠지라고 기다리면 돈은 안 들지만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 종부세도 내야 되고 다 낼 거 내면서 간지 임대료까지 내고 다 내면서도 내년에도 안 좋아지고 뭐 언제까지 안 좋아질지 상황을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조건을 붙이는데 뭘 붙이냐면 P는 없는데 주변에 사업이 되면 뭔가 P가 일거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역 안에서 이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쉽지만 사실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기에 재개발 사업 그 물건을 접근하려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약간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시가에 얼마 몇 배 곱해가지고 감정가를 추정해서 들어가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기존의 흐름을 봤을 때 만약 21년이나 22년 정도의 피크를 찍었을 때 공시 가격을 찍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 1.8배 나오겠지 뭐 1.5배 나오겠지 해가지고 막연하게 그렇게 감정가를 예상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이 그 지금 뭐 노량진 상구역 같은 경우도 공시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과거 공시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형편없게 감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여기 조합원 분양가도 높고 그래서 공시 가격 곱하기 몇 배 해가지고 맹신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냐면 과거의 공시 가격 그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곳에 그걸 적용을 해야죠. 공시 가격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거기다가 이쪽 끝에 가 있는 걸 뭐 곱하기 뭐 1점 몇 배 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렇게 파는 부동산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잘 걸러내야 돼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는 이제 하락과 관련된 건데 갑자기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곧 반등할 건지 제가 말씀드린 건 큰 하락이거든요. 큰 하락인데 곧 반등할 건지 다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건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시기에도 판단을 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재개발 물건이라는 거는 계속 그 추가적인 하락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직은 하락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완전 하락은 아니고 어느 중간쯤에 와 있다라고 판단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이 그러면 하락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고 곧 반등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락폭을 보면서 시세 흐름을 보면서 지금 보면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공사비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 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사업 계획 자체를 다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상에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곳이 제가 뭐 방배동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 사례를 들자라고 하면 거기다 한 5천만 원 정도 일반 분양 계획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세가 그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5천에 하면 될 것 같으면 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더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을 조금 더 맞더라도 사업이 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면 자, 그 하락분은 내가 맞더라도 그걸 버텨내고 시간이 지났을 때 신축으로 바뀔 확률. 그러니까 사업이 가격이 떨어져도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얘는 그냥 들고 가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의 조건인 것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낮은 급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낮은 그 사업장에 사업 계획을 잘 봐야 되는데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그 언제부터 짜냐면 조합 설립 전에도 계략의 사업 계획을 다 짜봐요. 그때 나온 사업 계획을 보는데 일반 분양가를 얼마로 잡았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세가 쭉 올라갈 때 시세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 끄트머리에 다 걸쳐서 시세 끝까지 다 해가지고 일반 분양가를 계획을 잡아놨는지 뭐 이를테면 뭐 부가인 2구역 같은 최근에 사업 계획을 보면 일반 분양가를 4,500에 잡아놨어요. 그럼 거의 분양을 할 수 있는 맥스 가격을 채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계속 짜놨는지 보고 이거는 그러면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여러 가지 내용이 발생을 하겠네. 왜냐하면 사업 계획이랑 안 맞아지잖아요. 몇 억 떨어지면 사업 계획이랑은 안 맞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회복돼야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결국 멈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게요. 확률적으로 보자면 확률적으로 보자면 보통 지금까지 수도권 하락의 모습을 보면 일시적인 큰 하락은 왜 나왔냐라고 하면 물량 폭탄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큰 하락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뭐 30%, 40%, 이 정도 단기적인 큰 하락이라는 거는 뭐 20%만 나온다 하더라도 물량 때문에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왜? 물량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니까 다 대응을 해. 가격이라는 게 거기에 다 어느 정도 선 반영도 돼 있고 급격한 큰 움직임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큰 하락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뭔가 수요층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 일시적인 큰 하락이 공급이 아니라 수요층 요인에 의해 가지고 나왔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요층 요인이 그러면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게 가장 그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대출이잖아요. 거의 수요층 요인은 우리 대출이라고 보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30% 꺾여서 들어가는 거는 뭐 IMF 같은 상황밖에 없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장이 많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라고 치자고. 장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많이 들어온 거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났고 뭐 이런 얘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팍 꺾이는 건 대부분 대출 문제밖에 없단 말이죠. 대출이 뭐 시장 환경에 의해서 줄어들든 정책에 의해서 줄어들든 그러면 이게 공급량이 없다고 한들 단기간에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그럼 난 뭘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정책적으로 대출을 다시 열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장 환경적으로 갑자기 어떤 경제위기가 큰 위기가 와가지고 금리를 다시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거에 내가 베팅할 상황인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걸로 다시 대출이 유동성이 이렇게 따라 붙기는 어렵겠는데 당분간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사업이 재개발은 그 갭투자 그 아파트처럼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해가지고 바로 따라 붙지 않아요. 한번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갑자기 생기면서 잘 되는 사업도 이슈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이제 좋을 때는 어떤 형식을 띠냐면 재개발 사업이 좋을 때는 시세를 추종하는 모습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다가 안 좋을 때 상황은 뭐냐면 안 좋을 때 상황은 아파트 시세는 좋아진다 하더라도 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조합의 개별적인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세가 떨어지면 대부분 사업장에서 문제가 다 발생을 해요. 그게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얘는 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팔 수 있을 때 팔아놓고 상황을 보는 게 확률적으로 나은 선택일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재개발을 이제 뭐 저처럼 이 다수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전 재산이라고 하면 이런 의사결정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와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22전에 파는 거랑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랑 사실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에 23년도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었지만 개발지 물건은 정말 잠깐 반등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이제 각 사업장별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문제도 다 생기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 문제가 왜 생기냐면 계획 자체를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일반 분양가 자체를 과거보다 낮춰야만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조합원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지금 막 5,500 잡아놓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래 봤자 새로 매수하는 조합원들이 새롭게 진입할 새롭게 진입할 매수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추가 분담금 당연히 많이 나오겠는데 이 사업 계획 자체가 어떻게 이게 5천에 분양을 해? 그건 다 안 따져보는 오를 때나 그런 거 따져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내려오면 그런 걸 다 따져보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그 갭 투자로 치면 오를 때는 집도 안 보고 사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뭐 집을 다 디벼보고 사는 느낌 이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물어본다든지 아무튼 개발지 물건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천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물량에 의한 하락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 하락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유동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락을 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다시 채워져야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반등을 하고 나도 재개발은 좀 늦게 올라간다니까. 그럼 그런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감안을 하면 칼같이 매수할 수 있으면 그런 성격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해야 된다는 거지. 적당한 미리 손절하는 게 가격은 똑같고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벌써 한 2년 넘게 흘렀잖아 이 시기부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빌라를 사고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고쳐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고 팔았던 물건 중에 화곡동 물건이 있었는데 그 화곡동 물건이 지하가 뭐 1억 5천에 그 등기에 찍혀 있었고 제가 살 때는 뭐 1억 1천인가 1억 2천에 사가지고 저는 고쳐가지고 한 2천 정도 더 붙여가지고 팔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매도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가 그 화곡동 여기가 다 그때는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샀었다고. 그게 한 2008년 9년도에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된다고 해서 샀다라고 들었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때 내몰린 거죠. 할 게 없고 돈도 없다 보니까 이미 많이 올랐어.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 시기에 2008년 9년 돼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투자를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 사실상 뭐 이제 빌라들 뭐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름을 붙여놨겠죠. 팔려고. 여기 된다. 거기에 물린 거죠. 그러고 나서 한 7, 8년 있다 저한테 이제 그냥 파는 거죠. 그런 느낌. 지금도 최근에도 21년부터 이제 사실 대출 규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대출 규제 플러스 모든 자산이 다 올랐으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대출 규제는 규제인데 계속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니까 이제 다른 걸 안 오른 걸 찾아서 가잖아요. 갔는데 결국에는 대출 규제가 뭐에 발목을 잡냐면 올라야 될 아파트 가격에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옆으로 가가지고 산 행위는 뭐냐면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비례해서 이걸 산 거잖아요. 얘가 계속 올라가주면 얘도 올랐고 얘도 올랐고 얘도 올랐고 이게 되는데 대출 규제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저해시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피해가면서 썩비리나 이런 걸 사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선수들은 뭐 빨리 들어가서 미리 들어가서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올 때 팔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저도 인천에 뭐 썩빌 같은 거를 살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개씩 안 샀어요. 그러니까 10채, 20채씩 파는 사람 것만 사서 팔았어요. 왜냐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한 채씩 사면 집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10채, 20채씩 파는 거를 묶어서 살 정도로 했는데 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업자겠죠. 그걸 다 세팅을 해가지고 이때 딱 빠져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저는 그걸 받았으면 얼른 또 팔고 나왔으면 저조차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일부는 팔고 일부는 못 팔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과거의 시점별로 해가지고 개발지 물건을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적은 내용이다 보니까 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너무 말로 하기엔 너무 애매하잖아요. 아, 이 무슨 뭐 지금 큰 하락이 왔는데 도대체 뭘 보고 이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팔지 말지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